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고2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해설을 담당하게 된 장동준입니다. 4부 시작합니다. 4부는 우리 현대시 35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내용이 많으니까 먼저 이제 우리 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현대시는 시 두 개가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대시 두 작품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작품은 이육사의 절정, 되게 유명한 또 시고, 뒤에 나와 있는 이제 김남조의 생명은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를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남조라는 시인은 되게 유명한 시인인데 이 생명이라는 시는 여러분이 자주 보지는 못했을 것 같은 그런 시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이육사의 절정은 한번 내용 한번 쭉 보시면,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매운 계절이다. 그래서 이제 계절 앞에 이제 매운이라고 하는 이런 수식 표현을 통해서 아주 혹독한 현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매운 계절. 여기서 이제 이런 표현을 통해서 혹독한 현실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채찍에 갈겨라는 표현. 생각만 해도 정말 아플 것 같아요. 채찍에 갈겨. 그래서 채찍이라는 표현도 보면 이제 탄압, 시련,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탄압과 시련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이육사 시인이 아무래도 이제 살았던 시대가 일제강점기 때다 보니까 그 시대적 상황을 좀 연결시켜 보면 이제 혹독한 현실 상황을 이제 일제강점기로, 그다음에 탄압과 시련을 일제 탄압과 시련,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자,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라고 했습니다. 북방. 자, 결국은 이제 쭉 가다가 북방으로 휩쓸려 오게 된 겁니다. 코너에 몰린 느낌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북방을 갖다 우리가 이제 수평적 극한이라고 얘기합니다.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느낌은 만주랑 우리가 이제 북간도 이런 쪽으로 많이 우리가 우리나라를 떠나서 그쪽으로 가게 되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살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이제 북쪽에 북간도나 만주 쪽으로 많이 떠나는데, 그것을 상상하게 하는, 그것을 연상하게 하는 이제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수평적 극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땅이 있으면 이제 쫓겨가지고 이렇게 코너에 몰린 듯한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수직적 극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그래서 이건 이제 수직적 극한에 해당된다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서다. 이게 바로 뭡니까? 서릿발 칼날진 그 위. 이게 바로 이제 절정인 거죠. 절정. 그래서 지금 쭉 보면은 화자의 상황 자체가 되게 힘든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년 더 읽고 나서 이제 화자의 상황을 한 번 정리해 볼게요.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제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라는 이런 표현에서 되게 절망적인 어떤 그런 현실 인식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보면 1년부터 3년까지였던 그런 상황을 봐서 이제 우리가 화자의 상황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자, 화자의 상황 1년부터 3년까지 보면은 화자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물러설 수 없는 어떤 상황이다? 극한의 상황이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최악의 상황이다. 자, 그러면은 사연도 같은 얘기를 할 거냐? 그냥 계속 이렇게 그냥 힘들다 이런 얘기만 하고 끝날 거냐? 그게 아니라 사연에서 뭔가 시상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매라는 부분에서 이제 시상이 지금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 감아 지금 생각해 볼 밖에, 자, 이 부분 정말 유명한 부분이죠. 우리 친구들 문제집에서도 많이 봤죠.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 이 표현입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역설적 표현인데요. 일단 강철이랑 무지개라고 하는 이 두 사물이 서로 이제 어울리기 힘든 사물이죠. 그래서 일단 역설적 표현이라고 많이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을 텐데,
역설적 표현이 쓰인 부분. 일단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거는 이제 강철과도 같이 싸늘한 그런 이제 겨울을 갖다가 무지개라는 공간으로 이렇게 역전을 시킨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라는 이런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뭐다? 이런 정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극한의 상황, 이런 상황에서도 그죠? 이것을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를 마지막에서 보여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비극적 상황에 대한 비극적 상황에 대한 극복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에서.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다음 시 보겠습니다. 다음 시는 자, 김남조의 생명인데요. 자, 생명은 추운 몸으로 온다. 벌거벗고 언 땅에 꽂혀 자라는 초록의 겨울보리. 생명의 어머니도 먼 곳 추운 몸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처음에 보면 이제 생명은 추운 몸으로 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어렵죠? 네. 추운 몸. 추운 몸이라고 하는 표현을 듣는 순간 되게 고통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추운 몸. 몸이 추운 게 좋아요?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생명은 고통을 동반한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벌거벗고 언 땅에 꽂혀 자라는 초록의 겨울보리. 이건 이제 생명의 속성을 자연물로 이렇게 이제 형상화한 것인데요. 그래서 생명의 어머니도 먼 곳 추운 몸으로 왔다라고 해서 일단 첫 번째로서는 고통을 거쳐서 그죠? 탄생하는 어떤 그런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생명뿐만 아니라 이 연에서는 진실도 부서지고 도라는 표현 보죠. 도. 그죠? 보조사 도. 생명뿐만 아니라 진실도 부서지고 불에 타면서 온다. 버려지고 피 흘리면서 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진실도 고통을 동반함. 그런 얘기를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에서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년 보면 겨울 나무들을 보라. 명령형 어조가 사용됐죠. 보라. 그래서 이제 추위의 면도날로 제 몸을 다듬는다라고 했는데 겨울 나무들이 겨울의 모진 추위를 지금 이렇게 겪는 어떤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잎은 떨어져 먼 날의 섭리에 불려가고 줄기는 이렇듯이 충전 부싯돌임을 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고통을 통해서 이렇게 성숙해가는 어떤 그런 나무들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 금가고 일그러진 걸 사랑할 줄 모르는 이는 침구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금가고 일그러진 것은 이제 뭐 고통, 뭐 시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상한 살 이것도 역시 고통과 시련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상한 살을 헤집고 입 맞출 줄 모르는 이는 친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고통을 알고 이를 감싸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라는 얘기를 사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생명은 추운 몸으로 온다. 12대문 다 지나온 추위로 하얗게 들어눕는 한방눈 눈송이로 온다 라고 해서 뭐 한방눈 눈송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겠지만 문맥적으로 쭉 보면은 이제 고난을 이겨내고 얻은 어떤 결실의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뭐 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하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 연에서는 이제 고통 끝에 얻는 어떤 그런 이제 생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겁니다. 생명은 추운 몸으로 온다가 위에 이제 첫 번째 연에도 쓰였지만 여기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돼서 같은 문장이 반복돼서 지금 쓰였죠. 자, 그래서 김남조 생명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역경을 이겨내고 그죠? 얻는 어떤 그런 생명과
진실의 소중함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35번 문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1번 볼까요?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라고 하면 이제 의태어, 의성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있나요? 2시에서 모두 확인할 수 없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1번은 적절하지 않고요. 2번, 추상적 관념을 시각화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건 있는 것 같은데. 가의 마지막 그 사연에서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에서 거기 보면 이제 추상적 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겨울을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무지개로 구체화하면서, 그죠? 예, 고통의 시간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을 전환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주제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에 해당되고, 나에서 보면 이제 이연에서 진실도 부서지고 불에 타면서 온다. 그 부분에서 보면 진실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추상적 관념이 그 불에 타면서 온다고 이제 이렇게 시각적으로 구체화했단 말이죠. 그래서 생성과 소멸의 이중적 속성을 지닌 그런 생명과 진실 뭐 이런 주제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2번 선지가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면 동일한 문장을 반복하여 리듬감을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없죠. 예, 그런 부분 없어요. 동일한 문장이 반복되는 거 없고, 나에서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명은 추움으로 온다라는 문장이 반복되고 있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나에만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4번 추측의 표현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추측의 표현. 가에 보면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뭐뭐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추측의 표현으로 볼 수 있고, 또 그런 표현을 통해서 비극적 상황에 대한 극복 의지가 드러나는 만큼 이게 가에는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나에는 뭐 그런 게 없죠. 추측의 표현 자체가 일단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고. 5번 명령의 어조. 이건 어디 있었어요? 가에는 없고요. 나에 겨울나무들을 보라. 여기 보라에서 명령의 어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공통점은 아니니까 일단 X.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6번입니다. 다음은 가를 읽은 학생이 쓴 감상문의 일부이다. A부터 E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볼까요? 자, 이 작품을 감상할 때 계절의 이미지에 주목하여 읽으니 화자의 상황과 정서에도 공감할 수 있었다. A 봅니다. 작품 속 계절적 상황이 매운이라는 감각적 이미지로 제시되어 있으니 혹독한 추위가 실감나게 느껴졌고 라고 했는데, 자, 1년 보면 매운 계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계절을 매운이라고 하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네, 적절한 감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적절하다고 제가 표시해 볼게요. 그 다음에 B, 겨울을 연상시키는 서리빨이라는 시어에서는 겨울이 주는 실현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았다. 자, 이연에 서리빨 있어요? 있죠. 서리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리가 땅바닥이나 이제 풀포기 등에 이제 위에 엉겨서 성에처럼 된 모양을 의미하는데, 이연에서는 지금 서리빨이라는 시어를 통해서 겨울이 주는 어떤 그런 실현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으니까 뭐 적절한 감상 좋아요. C, 이러한 겨울의 이미지들이 북방과 고원이라는 극한적 공간의 이미지와 맞물리면서, 그죠? 수평적 극한, 수직적 극한. 그래서 화자가 처한 상황이 고통스럽다는 것에 쉽게 공감할 수 있었다. 네, 이것도 뭐 괜찮아요, 그죠? 1년의 북방과 그 다음에 2년의 고원이 겨울의 이미지들과 맞물려서 화자가 처한 상황이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D, 화자가 고난이 끝났음을 인지하고 한 발 제겨 디딜 곳을 찾는 모습을 보면서 화자가 고난이 끝났음을 인지했다고요? 어디서? 그런 거 없는데? 고난이 끝났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근거 시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화자가 3년에서 화자는 자신이 무릎 꿇을 곳을 찾고 있으나 지금 보면은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신이 처한 어떤 그런 극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잘못됐네. 화자가 고난이 끝났음을 인지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 그죠? 그리고 한 발지기 디딜 곳을 찾는 모습을 보면서 부정적 현실을 이겨내려는 자세. 예, 이것도 지금 안 맞죠. 그래서 D 4번이 예, 적절하지 않은 감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보면은 겨울을 강철로 된 무지개의 이미지로 전환하여 현실 상황을 다르게 인식하려는 거죠. 부정적 상황을 극복해 보려는 예, 그죠? 그런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 상황을 다르게 인식하려는 화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네, 좋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7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보기 보실까요? 이 작품은 생명의 속성을 자연물로 형상하며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생명이란 고통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보여주며, 그래서 아까 전에 계속 생명은 추운 몸으로 온다 이런 얘기 한 거잖아요. 삶의 진실 또한, 그렇죠. 그러니까 이연에서 진실도 부서지고, 그죠? 불에 타면서 온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삶의 진실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음을 강조한다. 또한 생성과 소멸이라는 이중적인 속성을 가진 자연물의 모습을 통해 고통을 감내며 또 다른 생성을 준비하는 생명의 속성을 드러낸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보기 같은 경우는 미리 보고서 김남주 생명시를 봤다면 좀 더 좋았겠죠. 자, 1번 보면 언 땅에 꽂혀 자라는 겨울보리의 모습에서, 그죠? 언 땅에 꽂혀 자라는 또 이제 겨울보리의 모습에서 생명의 속성을 자연물로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군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생명의 속성을 갖다가 일련의 그 언 땅에 꽂혀 자라는 자연물인 겨울보리로 형상화하였으니까 적절한 감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실이 부서지고 불에 타면서 오는 모습에서 삶의 진실도 생명의 속성과 다르지 않다고 여기는 화자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겠군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기에서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통을 동반할 수밖에 없고 삶의 진실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라고 했는데요. 이연의 진실도 부서지고 불에 타면서 온다를 통해서도 역시 불에 타는 고통을 동반한 진실의 속성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적절한 감상입니다. 네. 그 다음에 3번. 제 몸을 추위의 면도날로 다듬는 겨울나무의 모습에서 고통을 감내하는 자연물의 속성을 확인할 수 있겠군이라고 했는데, 네, 3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추위의 면도날로 제 몸을 다듬는 자연물인 겨울나무의 모습에서 고통을 감내하는 생명의 속성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적절한 감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4번에 보면 떨어져 불려가는 잎과 충전 부싯돌인 줄기 모습에서 소멸과 생성이라는 자연물의 이중적 속성을 확인할 수 있겠군이라고 했는데, 자, 소멸과 생성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3년에서 떨어져 먼 날의 섭리에 불려가는 잎과 충전 부싯돌인 줄기를 가진 자연물인 겨울나무를 통해서, 그죠? 소멸과 생성이라는 어떤 그런 자연물의 이중적 속성 역시 확인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보기랑 잘 연결돼서 지금 감상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만약에 이 보기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소멸과 생성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확실하게 좀 더 타당한 감상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지금 보기에 확실히 생성과 소멸이라고 하는 얘기가 딱 있기 때문에 4번이 이제 타당성을 얻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을 보면 그럼 정답 5번이죠. 상한 살을 짚고 입 맞추는 사람을 부정하는 모습에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겠군이라고 되는데, 이건 약간 좀 말장난이 있어요. 말장난이. 왜냐하면 분명히 자 사연을 잠깐 보면 상한 살을 헤집고 입 맞출 줄 모르는 이는 친구가 아니다. 그 뭘 얘기하는 거예요? 화자가 지향하는 삶이 나와요. 화자가 지향하는 삶이 뭐냐면 고통 속에 있는 이를 외면하지 않는 삶. 그죠? 이게 바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이에요. 화자가 지향하는 삶은 고통 속에 있는 일을 외면하지 않는 건데, 그런데 이제 선지를 잘 보셔야 돼. 이거 대충 보면 안 돼. 잘 보면 상한 살을 헤집고 입 맞추는 사람을 부정하는 모습? 아니죠. 지금 이 19는 그러니까 사연에 김남주 생명의 사연에서는
상한사를 해집고 입 맞출 줄 모르는 사람을 부정하는 거지, 상한사를 해집고 입 맞추는 사람, 이 사람을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거 헷갈려서, 그죠? 이거를 갖다가 적절하다고 생각한 친구들은 오, 뭐야 이거 하고 이렇게 억울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보셔야 돼. 그죠? 다르죠? 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면 이제 현대시 다 끝났고요. 현대소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또 문순태의 철쭉제라는 소설인데요. 유명한 소설인데 여러분이 이 소설을 읽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읽어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이제 철쭉이 만발한 어떤 지리산을 배경으로 그 등장인물이었던 그런 가족사에 얽힌 비극을 다루고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40번의 보기가 나와 있긴 한데 뭐 내용 이해상 뭐 크게 도움은 안 되는데요. 뭐 어떤 장치가 없어도 그냥 일단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바로 볼게요. 이봐요, 박판돌 씨, 나를 알아보겠어. 나는 검사실에서. 그래서 인물이 2명 났죠, 벌써. 박판돌과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왔어요. 나. 자, 박판돌, 나. 나는 검사실에서 피의자를 다루듯 목줄을 빳빳하게 세우고 꽹과리 치는 소리로 퉁명스럽게 내질렀다. 알아 매시고 말고요. 진작 한번 찾아뵈려고 했으나. 그렇다면 이 얘기까지 보면은 자, 박판돌과 나는 아는 사이였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잡히죠. 읽으면서 자, 여러분이 이 장면을 처음 보잖아요. 그러면 장면을 읽으면서 지금 인물과의 관계, 또 인물의 정보를 체크하면서 인물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계속 잡아내야 된다. 그래야만 제시된 장면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박판돌이가 이렇게 입을 열며 고개를 쳐들자 나는 다시 햇살이 묶음으로 쏟아지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정말이지 마음이 떨려서 그를 정면으로 마주보기가 싫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요, 그죠? 이유는 모르겠으나, 아직은 이유를 모르겠으나 그를 정면으로 마주보기가 싫었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나는 지금 박판돌과 뭔가 우호적인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나는 박판돌 씨를 미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주보기가 싫었다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박판돌에 대한 어떤 그런 미움의 감정이 있는 거죠. 물론 뒤에 나와요. 왜 미워하는 감정이 있는지, 왜 싫어하는지 나옵니다. 박판돌의 시선이 찔러올 때마다 온몸을 쫙 훑어내린 듯한 전율에 심신가늠할 바를 몰라 했다. 그래, 돈을 많이 벌었다면서요? 나는 하늘을 쳐다본 채 허탈하게 물었다. 이마에 땀방울이 숭얼숭얼 맺혔다. 박판돌이도 땡볕에 서 있기가 무더운지 자, 손바닥으로 연신 이마의 땀을 훔쳤다. 마님은 잘 계시나요? 여기서 마님은 자,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마님은 나의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야. 박판돌은 비굴한 목소리로 어머니 안부를 물었다. 여기 나오죠? 예, 그래서 마님, 어머니. 예. 그래서 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내가 고향에 간다는 것을 한사코 말렸었다. 자식된 도리로 개죽음 당한 아버지 뼈라도 개죽음 당한 아버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데? 근데 개죽음을 당했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건 맞는데요. 아버지 뼈라도 찾아서 편히 모셔야 하지 않겠냐며 꿈꾸듯 오랫동안 별로온 고향에 다녀오겠다는 나를 붙들고 늘어지며 아야 고향 그냥 말만 들어도 그냥 오장육부가 뒤집히는 것 같다 와 같다. 너는 고향이 징어도 않냐? 제발 고향 이야기 그만해라. 이거 제가 사투리가 좀 약간 착착 붙지 않아가지고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어색어색하네요. 한 번 죽어 흑된 사람이지사 뼈다귀 편하게 묻어준들 죽은 네 아버지가 알아 죽었냐? 그러고 그 개만도 못한 판돌 자 표현이 좀 격한데요. 그 개만도 못한 판돌이 놈이라고 해서 지금 나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이 판돌이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것을 우리가 이제 체크하면서 가야 돼.
그럼 우리가 이제 궁금해야 돼. 왜 우리가, 그래서 우리라고 하면 이제 나와 어머니가 왜 판돌이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뭐지? 궁금해하면서 읽어야 돼. 뭘 어쩌자는 거냐? 네 아버지 판돌이 놈이 끌고 가서 아니 뭐야 이거 진짜? 네 아버지 판돌이 놈이 이 부분에서 살짝 왜 미워하는지 예측이 되는데 네 아버지가 판돌이 놈이 끌고 가서 쥐겠다는 것 솔매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일인디라는 이 부분에서 그러면 여기서 살짝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 나와 어머니가 판돌이를 미워하는 이유는 판돌이가 나의 아버지를 살해했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런 식으로 장면을 갖다가 이해하면서 넘어가야 돼. 인적 그 개마도 못한 아이고 이제 넌 만나서 다리를 분지를 것이냐, 아니면 칼로 배를 자 칼로 배를 끝이냐, 네, 딸 끝이냐. 지난 일은 다 있고 앞으로 살 일이나 걱정혀. 너 잘 되면 거기다 판돌이 놈한테는 뼈아픈 복수가 되는 기여. 네가 고등고시 합격해서 검사가 되었다는 소식 듣고 간이 콩알만 해줬을 것이다. 응? 아서 고향 갈 생각을 말으라 하면서 이제 어머니는 매지매지 가슴에 맺힌 한을 되씹으며 박판돌이 놈 하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양미간에 가벼운 경련을 일으켰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냥 고향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런 어머니 말에 나는 자신이 보잘것없이 되었다면 부끄러워서도 고향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았으나 이만큼이나 되어서 무엇이 두려워? 그죠? 수구초심으로 해요. 수구초심. 자, 수구초심이란 말은 이제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이제 자기 살던 곳으로 둔다 이런 얘기인데요. 수구초심은 이제 어떤 마음이냐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얘기할 때 쓰는 사자성어예요. 그래서 동경해온 귀향을 꺾을 수 있겠느냐고 승낙을 받는데 진땀을 뺐다. 개죽음 당한 아버지 유골이 지리산 계곡에 비바람 맞으며 나뒹굴어 구천에 정처 없이 떠돌아마는 혼백이라도 위로해줘야 할 게 아니냐고 설득을 했다. 얼굴에 도깨비 가죽 둘러쓴 박판돌이가 제 발로 찾아와서 비대발괄 손이 발대게 빌면 또 몰라도 라고 했는데 이제 비대발괄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이제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면서 막 간절히 이렇게 청하여 비는 것을 비대발괄이라고 하고요. 뜻이 따로 안 나왔죠 여기 용어풀이가 안 나와서. 또 염불위계로라고 했는데 염불위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옳지 않은 일을 하고도 그죠? 옳지 않은 일을 하고도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조금 더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염불위계로 조금 더 자기의 죄 뉘우침 없음이 한결 괴악 망측하게 생각되었던 것이다. 아주 괴이하고 흉악하게 생각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중략줄거리를 보면요, 나는 판돌과 함께 지리산 세석평전으로 가서 아버지의 유골을 수습하고 그에게서 두 집안에 얽힌 이야기를 듣게 된다. 자, 이게 사실은 이제 핵심 스토리가 됩니다. 이게 지금 액자식 구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내화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거든요. 나는 판돌이 어머니가 나의 조부에게 농락을 당했고 이를 들킨 나의 조부가 판돌 부자를 족보에 올려주기로 약속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뒷부분 내용 읽어보면 이야 이거 되게 참 비극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나오는데요. 자, 긴 이야기를 토해낸 판돌이도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둠에 묻힌 먼 하늘을 바라보기조차 부끄러워 자꾸만 고개가 무겁게 내려앉은 나도 마음이 별없는 하늘처럼 숨가쁘게 답답하였다. 진짜 뒤에 이야기를 보면 정말 답답해요. 자, 보면 두 사람 사이에 산상의 밤보다 더 무겁고 답답한 침묵이 늪처럼 찐득하게 괴었다. 우리 아버지한테 당신이 박쇠의 아들이라는 건 언제 밝혔소? 라고 했는데요. 이게 또 무슨 얘기냐. 자, 당신이 누구야? 당신. 박판돌이죠? 그러니까 박쇠는 박판돌의 아빠예요. 박판돌의 아버지.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세요. 나는 바위덩어리처럼 무겁게 나를 쪄누르고 있는 판돌이를 마치 박쇠처럼 생각하면서 우울하게 물었다. 어디 기회가 있어야죠. 또 같이 살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집디다. 사실 지는 도련님 댁 머슴이었지만 두 어른들 도움도 많이 받고 자랐거든요. 그러고 도련님 식구들과 오래 한솥밥 먹고 살다 보니까 정도 붙고 해서 지난 일들을 잊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납디다. 또 어르신께서
우리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고. 엥? 이것도 뭐야? 이 부분. 어르신께서 우리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고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르신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나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나의 아버지가 박판돌의 아버지를 살해한 거야? 좀 더 읽어보죠. 판돌이는 잠시 말을 멎고 머리를 무겁게 떨구었다가 천천히 들어올렸다. 무거운 얘기예요. 6.25가 터지고 세상이 뒤집히니까 지 마음도 세상과 함께 뒤집히다요. 좌우당간에 어르신한테 한번 따져봐야, 어르신 나의 아버지예요, 한번 따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만요. 그래서 그 어른을 데리고 지리산으로 들어갔죠. 어르신한테 지가 오래오래 품속에 간직했던 지 조부님 종문서하고 도련님 조부님이 지어주셨다는 우리 부자 이름이 적힌 종이를 보이면서 지 신분을 밝혔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어디서 죽였느냐. 우리 아버지가 누구였죠? 아까 박수혜, 그죠? 박수혜,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어디서 죽였느냐고 성질을 냈어요. 사실 그때 지는 어르신네께서 거짓말로라도 우리 아버지, 자기 아버지를, 지 아버지를 절대 죽이지 않았다고 말하기를 마음속으로 얼마나 바라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르신께서는 지가 그렇게 바랐던 것과는 달리 우리 아버지를 세석평전에서 엽총으로 쏴 죽였다고 쉽게 고백을 하시고 말았어요. 아, 이거 참 비극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무슨 얘기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나의 아버지가 박판돌의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소설 앞에 읽을 때는 완전 박판돌이 완전 가해자고 나와 어머니가 완전 피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구도가 이렇게 형성된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박판돌도 피해자였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버지가 언젠가는 낯을 어르신의 아버지를 찍어 죽일 것만 같았고, 또 지 부자가 도련님 댁 족보에 오르는 것이 싫어서 멧돼지 사냥을 나와 세석평전까지 끌고 와서 쏴 죽였다고 하더만요. 어르신은 그러면서 보잘것없는 지한테 용서를 빌었어요. 지는 그런 어르신이 싫었던 거죠. 차라리 그때 나한테 그냥 불호령을 치셨더라면 지 마음이 약해져서라고 이제 말을 안 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뭐 뒤에서 그냥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요. 저는 이 소설을 이제 알았으니까, 다 읽어봤으니까. 그래서 박판돌이 이제 나의 아버지를 살해하게 돼요. 막 이렇게 얽혔어요, 그죠? 네. 그래서 판돌 씨도 우리 아버지를 세석평전까지 끌고 와서, 뒤에 말이 없었지만 이런 얘기죠. 끌고 와서 죽였나? 살해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어르신께서 지 아버지를 죽인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지도 어머니 유언대로 울 아버지 뼈라도 찾을 거 하고, 그래, 찾았나요? 하면서 나는 판돌이가, 자, 이 부분 중요하죠. 나는 판돌이가 그의 아버지 유고를 찾았기를 바라면서 물었다. 판돌이에 대한, 박판돌에 대한, 판돌이라고 하지 말고 박판돌에 대한 나의 인식 변화가 보이는 그런 부분이에요. 나는 이제 박판돌에 대한 어떤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증오심,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얘기를 듣고 나서 인식이 좀 바뀌었어. 그의 아버지 유고를 찾았기를 바라면서, 이거는 박판돌이의 어떤 그런 상황을 좀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박판돌에 대한 나의 인식이 좀 이렇게 변화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디 가요? 세석평전을 다 뒤져봤지만 철늦은 철쭉꽃만 휘 흐러져서, 거기가 뭐 족보에도 못 오른 아버지인데 뭐 무덤은 남겨서 뭘 하겠어요. 차라리 잘 됐죠, 뭐. 물론 저도 아직 족보가 없습니다만, 그까지 족보 있으면 어쩌고 없으면 어쩝니까?
지 아버지는 족보에 이름 석자 올릴 욕심으로 죽을 때까지 그냥 껑껑댔지만 지는 족보 대신 돈을 갖기로 작정했지요. 그래서 족보가 없는 대신 뭐 돈이라도 몽땅 벌자 하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돈을 좀 모았지요. 이제는 100만 원만 주고도 뭐 지가 박씨 문중에서 문벌 좋은 집안을 탈탈 골라 족보 이름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까지 족보 있으면 뭐래요. 주민등록증 하나면 얼마든지 출세로 하는 세상인데. 그래서 지는 족보 대신에 아직도 우리 조부님 종문서하고 도련님 조부님이 박판돌이라고 지어주신 지 부자 이름이 적힌 종이 쪽지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구만요. 어쩌면 족보보다는 그거에 더 귀한 것일지도 모르제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냥 족보를 갖다가 사서 그죠? 뭔가 자신의 어떤 이미지를 갖다 이제 변화시키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이렇게 좀 독특한 어떤 그런 부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판돌의 이야기를 듣고 난 나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나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바로 판돌이 당신이었구만요 하고 물으려다가 끝내 입을 열지 못했다. 그렇죠. 막 추궁하고 막 그냥 뭐라고 막 할 수가 없는 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의 아버지도 박판돌의 아버지를 죽였고, 그래서 이게 참 그죠?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완벽하게 딱 떨어지는 막 그런 게 아니라 막 이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읽으면서 좀 답답한 느낌이 드는 그런 이제 문순태의 철쭉제였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궁금하시면 이제 시간 나실 때 소설 전문을 읽어보시면 나름 또 이제 아주 큰 어떤 이제 울림이 있는 작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3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정답은 이건 뭐 쉽게 나와요. 1번입니다. 바로 대화를 통해 이전에 일어난 사건의 내용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나와 판돌이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예전에 일어났던 그런 안 좋았던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방금 확인해 봤잖아요. 그래서 바로 1번 되고, 나머지는 다 해당이 안 됩니다. 뭐 공간적 배경에 대해 묘사의 역사적 사건을 제시하고 있다 없고, 동시에 일어나는 두 개의 사건을 병렬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없고, 장면을 빈번하게 전환하여 사건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거 역시 없고 해당 안 되고, 작품 밖 소설자가 관찰자 입장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안 되죠. 그래서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1번만 정답. 쉬우니까 바로 넘어가고 39번 족보. 자, 족보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판돌의 아버지는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기를 평생 고대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게 지금 판돌이가 말하는 부분이 좀 길어서 그 선지에 해당되는 부분을 갖다가 좀 빨리빨리 찾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잘 보면 판돌이가 말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 아버지는 족보에 이름 석자 올릴 욕심으로 죽을 때꺼정 껑껑댔지만 이라는 표현, 이 부분이 있죠. 그래서 판돌이 아버지는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기를 평생 고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번 판돌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제는 100만 원만 주고도 지가 박씨문 중에서 문벌 좋은 집안을 탈탈 골라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만 뭐 그까지 족보 있으면 뭘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판돌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족보 이름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이 드러나 있네요. 3번 나는 족보에 오른 판돌의 이름을 지우기 위해 고향에 돌아왔다 볼 수 있다. 내가 지금 고향에 돌아온 건 맞는데 족보에 오른 판돌의 이름을 지우기 위해? 일단 체크해 봐야 될 만한 게, 판돌의 이름이 족보에 올라 있었나요? 아니죠. 왜냐면은 분명히 아까 전에 판돌이 말해서 물론 저도 아직 족보가 없습니다만 이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판돌의 이름이 족보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족보에 오른 판돌의 이름을 지우기 위해? 아니죠. 일단 여기서 틀렸어. 족보에 오른 판돌의 이름, 이 부분부터 틀려버렸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고향에 돌아온 이유는 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은 뭐 이런 거죠. 뭐 자식 된 도리로 개죽음 당한 아버지 뼈라도 찾아서 편히 모셔야 하지 않겠냐. 또 이제 꿈꾸듯 오랫동안 별로는 고향에 다녀오겠다. 그런 부분. 거기서 이제 내가 고향에 온 이유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3번 정답. 4번 판돌은 족보를 가는 대신에 판돌 부자 이름이 적힌 종이 쪽지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이거 방금 확인해 봤던 거죠.
지는 족보 대신에 아직도 우리 조부님 종문서하고 도련님 조부님이 박판돌이라고 지어주신 지 부자 이름이 적힌 종이 쪽지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구만요라는 부분, 방금 우리가 읽었던 부분. 그래서 4번도 적절하고 5번 나의 아버지는 판돌 부자 이름이 족보에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지 부자가 도련님 댁 족보에 오르는 것이 싫어서 멧돼지 사냥을 나와 세석평전까지 끌고 와서 쏴 죽였다고 하더만요 해서 나의 아버지는 이 판돌 부자 이름이 족보에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딱 알 수 있죠. 그래서 5번도 적절. 다음은 40번입니다. 자,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자, 보기 볼게요. 이 작품의 주인공인 나는 가족이 겪은 비극으로 인하여 한을 품게 됩니다. 네, 가족이 겪은 비극, 아버지의 죽음. 여기서 보면 아버지의 죽음이죠. 그래서 소통의 단절로 인하여 한을 해소할 기회를 잃게 된 나는 자신만의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이후 한을 품게 한 대상과의 재회를 통해 인식이 전환되고, 그죠? 한을 품게 한 대상은 당연히 박판돌이죠. 이는 한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자, 1번 봅시다. 자, 나의 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것은 주인공의 내면에 한이 형성되는 이유가 되었겠군이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보기에 보면 주인공인 나는 가족이 겪은 비극으로 인하여 한을 품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 가족이 겪은 비극, 이게 이제 나의 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거, 이거랑 이제 연결이 되죠. 그래서 1번은 적절하고 2번은 나가 고등고시 합격하여 검사가 된 것은 한을 품게 한 대상과의 재회를 가능하게 했겠군이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그 지문에서 네가 고등고시 합격해서 검사가 됐다는 소식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일단 내가 고등고시 합격하여 검사가 됐다. 이거는 이제 팩트죠. 나와 있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자신이 보잘것없이 되었다면 부끄러워서도 고향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았으나, 그죠? 이만큼이나 되어서 무엇이 두려워? 지금 검사가 되었는데 무엇이 두려워? 수구초심으로 동경해온 귀향을 꺾을 수 있겠느냐고 승낙을 받는데 진단을 뺐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내가 고등고시 합격해서 검사가 됐기 때문에 부끄러움 없이 고향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한을 품게 한 대상인 그 판돌과의 재회가 가능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지문에서. 그래서 2번 적절하고요. 적절한 감상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나가 오랜 시간 고향을 떠나 있었던 것은 소통의 단절로 인해 한을 해소할 기회를 얻지 못한 이유가 되겠군이라고 했는데 수구초심 기억나시죠? 이 수구초심으로 동경해온 귀향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내가 오랜 시간 고향을 떠나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기에서는 지금 보면 이제 소통의 단절로 인하여 한을 해소할 기회를 지금 잃게 되었다고 제시되어 있으니까 내가 오랜 시간 고향을 떠나 있었던 것은 소통의 단절로 인해 한을 해소할 기회가 얻지 못한 이유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3번도 적절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기를 참고했기 때문에 또 이제 3번 같은 선지가 이제 적절하게 또 판단될 수 있는 거죠. 4번. 나아가 박수의 유고를 판돌이 찾았기를 바라는 것은 한의 대상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군.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판돌에 대한 나의 인식, 나는 원래 판돌이를 갖다가 되게 좀 이게 싫어했단 말이에요. 적개심을 가지고. 왜냐면 나의 아버지를 살해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내가 박수의 유고를 판돌이 찾았기를 바라는 것은 한의 대상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거기 보면 아까 지문에서 판돌이가 그의 아버지 유고를 찾았기를 바라면서 제가 밑줄 그었던 부분,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판돌에 대한 나의 인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이 얘기는 보기에서도 이제 이 한을 품게 한 대상과의 재회를 통해 인식이 전환되고라는 부분과 또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답은요, 5번이 되겠는데, 나가 마주보기도 싫은 판돌에게 어렵게 근황을 묻는 것은 한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군이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지문 초반에 보면은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정말이지 마음이 떨려서 그를 정면으로 마주보기가 뭐 싫었다. 또 이제 박판돌의 시선이 이제 이렇게 찔러올 때마다 온몸을 쫙 훑어내리는 듯한 전율에 심신 가늠할 바를 몰라 했다. 뭐 이런 표현. 그래서 내가 마주보기도 싫은 판돌에게 지금 어렵게 근황을 묻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기에서는 지금 보면 자, 한을 품게 한 대상과의 재회를 통해서 인식이 전환되고 일단 재회를 통해서 인식이 전환되고 이는 한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판돌에게 어렵게 근황을 묻는 것은 어떤 겁니까? 재회를 해서 지금 이제 묻는 거지 지금 어렵게 근황을 물었다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인식의 전환이 되었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 내가 지금 판돌에게 어렵게 근황을 묻는 것, 이것은 아직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기 전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한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군.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감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내가 판돌에게 어렵게 근황을 묻는 것은 아직 인식의 전환이 여기 나와 있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한을 해소할 수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한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감상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꼼꼼하게 보셨어야만 되는 그런 이제 선지였다. 자, 그러면 정답은 5번이에요. 그러면 41번 보겠습니다. 자, A를 다음의 시나리오로 각색한 후 이를 촬영한다고 할 때 고려한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이게 상당히 사이즈가 길어요. 그래서 많이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자, 지리산 세석평전 장면 번호 95번 해서 이제 고개를 들어 판도를 바라보는 박검사 지문 보고서 이걸 보면 둘 사이에 어떤 그런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이제 잡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쭉 한번 보시고 여기서 이제 see you 클로즈업이죠. 클로즈업. 특정 장면, 특정 부분을 갖다 확대하는 거고요. 그래서 박검사와 판돌이의 어떤 그런 대화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일단 쭉 보시면 되고 자, 여기는 장면 번호 96번 지리산 세석평전 과거의 상황.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제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 쭉 이게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고 나서 자, 이거예요. 결국은 A를 다음의 시나리오로 각색한 후니까 일단 A가 먼저예요. A가 먼저고 A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쓴 거다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이제 촬영을 한다고 할 때 그러면 이제 고려한 사항.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밑에 1번부터 5번 이 내용을 갖다 이제 판단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죠. 자, 1번 보시면요. 장면 번호 95번에서는 판돌이 정체를 밝히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을 박검사의 대사에 추가해 박검사의 궁금한 점이 여러 가지임을 드러내야겠어. 자, 그런 걸 고려했는지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A와는 다르게 장면 번호 95번에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박씨의 아들이라는 건 왜 숨겼소? 그런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통해서 판돌이가 정체를 밝히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이 추가되어서 박검사의 그 궁금한 점이 여러 가지임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적절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려한상으로 적절하고 그 다음에 장면 번호 96은 과거 사건에 대해 고백하는 판돌의 말을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대화 장면으로 제시하여 현장감을 높여야겠어.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대화 장면으로 제시하면 당연히 현장감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일단 대화 장면으로 제시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A에서는 지금 그냥 과거 사건에 대해서 고백하는 어떤 그런 판돌의 말을 갖다가 96번에서는 지금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대화 장면으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잘 제시가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 장면으로 제시를 하게 되면 현장감이 높아지니까 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장면 번호 96번은 판돌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한 행동에 담긴 감정이 효과적으로 드러나도록 지시문을 구성해야겠어. A의 거기 보면 이제 A에서 종이를 보이면서 이제 판돌이가 신분을 밝히는 그 부분을 장면 번호 96번에서는 종이를 인동의 얼굴을 향해 던지며라는 지시문으로 구성을 지금 했는데요. 이건 이제 판돌이의 감정이 효과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니까 적절해요. 고려한 사항으로 적절하고 4번 장면 번호 95번을 연출할 때는 판도를 바라보는 박검사의 심리를 부각하기 위해 인물의 얼굴을 확대하여 표정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해야겠어. 있죠? 장면 번호 95번에서 그 클로즈업, 그죠? 기법을
사용해서 박검사의 얼굴을 지금 확대하여 연출하는 게 이제 이게 판도를 바라보는 박검사의 심리를 부각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니까 오케이. 정답 5번인데요. 장면번호 96번을 연출할 때는 판돌의 목소리를 효감으로 처리하여 인동의 말을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판돌의 속마음이 생생하게 전달되도록 해야겠어 라고 했는데, 자 지금 보면은 A에서 일단 A 부분을 보면은요, 그 부분 있잖아요. 사실 그때 지는 어르신네께서 거짓말로라도 지 아버지를 절대 죽이지 않았다고 말하기를 마음속으로 얼마나 바랐는지 몰라요. 그란디 말입니다. 어르신께서는 지가 그렇게 바랐던 것과는 달리 우리 아버지를 세석평전에서 엽총으로 쏴 죽였다고 쉽게 고백을 하시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박판돌은 나의 아버지가 그 거짓말로라도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말하기를 바란 거지, 그러니까 인동의 말을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이 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장면 96번에서도 지금 효과음 처리된 그 판돌이 목소리를 통해서 뭐로 돼 있어? 인동의, 그죠? 그 96번 거기 보면 장면 번호 보면 효과음 처리된 그 부분, 판돌이 목소리를 통해서 인동의 말을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적절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안 돼야 제발 그 말만은 이렇게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인동의 말을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판돌의 속마음, 이 부분이 잘못됐다. 그래서 5번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 세트 42번에서 45번 세트인데요. 원래 마지막에는 좀 이렇게 쉬운 게 나와야 되는데 마지막에 정말 강한 게 나와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일단 봅시다 한번. 자, 42번에서 45번.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좀 보고 놀랐어요. 아, 역시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출제위원들은 새로운 어떤 그런 이제 문제 유형 혹은 또 지문 유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면은 이게 가와 나가 보이긴 하는데 가와 나로 딱 잘라져가지고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요. 전체 글이 있어요. 전체 글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론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작품이 그냥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된 겁니다. 그래서 독특한 어떤 그런 지문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내용 한번 볼게요. 고전 시가에는 둘 이상의 인물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대화체로 구성된 작품들이 있다. 이들 작품 속에 나타나는 대화 양상은 임진왜란을 전후로 하여 차별성을 보이는데 아래 작품들은 그 차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임진왜란 전후로 하여 차별성을 보인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나오겠죠. 일단 송강정철은 1585년 당쟁으로 조정에서 물러나 창평에서 머물며 가를 지었다. 가가 뭐냐면 이야, 송미인곡 유명한 작품이죠. 너무나 유명해서 할 말이 없는 그런 작품인데요. 그래도 한번 보셔야죠. 저랑 함께. 근데 이게 전체가 다 안 나오고 좀 생략이 됐네. 그러니까 중간에 지금 중략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전체를 다 쭉 하면 좋은데 좀 아쉽게 좀 중간에 좀 이렇게 끊어진 부분이 있어서 좀 감안해 주시고. 보시면 이게 대화 방식이잖아요. 두 여인의 대화 방식인데, 자, 이 가 작품 밑에 보면은 보조적 인물, 뭐 주도적 인물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여자의 대화 방식이고요. 그래서 대가난부터 가시난고까지 여기는 여기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쓸게요. 보조적 인물. 자, 여기는 이제 보조적 인물이야. 보조적 인물 다 쓰자. 보조적 인물. 보조적 인물이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어와 내여이고부터 여기까지는 주도적 인물이 얘기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돼. 당연히 주도적 인물이 얘기하는 게 이제 핵심이죠. 그러면 볼게요. 자, 대가난 디어각시 본듯도 한디어이고 라고 했습니다. 자, 저기 가는 저각시 어디서 본듯도 하구나. 천상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천상백옥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옥황상제가 사는 어떤 이제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천상백옥경은 그냥 이미 계시는 궁궐 정도로 해석하면 괜찮죠. 그래서 천상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라고 했는데, 자, 이별이라는 어떤 이 부분에서 이 주도적 인물의 어떤 그런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이별. 인물이 처한 상황을 알 수 있는 표현. 해다 되어 저문 날에 누를 보러 가시난고라고 했습니다. 해가 다져서 이렇게 저문 날에 누구를 보러 그렇게 가시는 것인가요? 하니까 이제 주도적 인물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어와 내여이고 이내 사절 들어보라고 합니다. 너로구나. 그래,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해서 내 사절. 뒤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내 사절이에요. 내 이야기. 마이 스토리 한번 들어봐. 그래서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함즉 한가만한이라고 했는데, 자, 지금 이 부분에 용어풀이가 되어 있는데요. 괴함즉 사랑 받음직. 그래서 내 모습과 이 행동이 임에게 사랑을 받음직, 그죠? 받음직 한가만한. 그래서 어딘디 날 보시고 내로다 여기실세. 그래서 어찌든지 나를 보시고 그래 너로구나 하고서 나를 갖다 사랑해 주시는데, 그래서 나도 님을 믿어서 군 뿌듯이 전혀 없어. 군 뜻이 전혀 없어서, 그죠? 님을 믿어가지고 뭐 딴 생각 없이 그냥 뭐 이래야 교태야 어자러이 하도던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영도 부리고, 그죠? 아영도 귀염이 교태야, 그죠? 어자러이 하도던디 막 그렇게 이제 어지럽게 굴었는데, 반기신한 낯빛이 내와 어디 달하신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반기시는 그런 얼굴빛이 예전과 좀 다르다. 그래서 누워 생각하고 니로 앉아 해야 하니, 그래서 누워서 생각해보고 일어나 앉아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네. 내 몸에 지은 죄 뇌같이 산같이 이렇게 바싸여시니 쌓였으니, 그래서 하날히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험을 하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탓하겠느냐? 다 내 탓이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님과 이별하게 된 것이 다 내 탓이다라고 했는데, 근데 서러워서 좀 이렇게 서러워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를 풀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야, 이거는 조물주의 탓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운명론적인 어떤 그런 인생관이 좀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은 하여튼 보조적 인물이 너 백옥경 왜 떠났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 가세요? 하니까 이제 주도적 인물이 지금 본인이 예전에는 사랑을 많이 받았다가 지금 이제 임과 이별해서 지금 되게 슬픈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략이에요. 중략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다가 맨 마지막 장면, 맨 마지막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중략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끊어서 봐야지. 지금 보면 주도적 인물이 여기까지예요. 여기가 주도적 인물이 말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여기가 이제 보조적 인물이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와 허사로다. 이님이 어디 간고 하고 해서 이님이 어디 갔는가. 결에 니로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제 날 조찰 뿐이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여쁜 그림제,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래서 지금 불쌍한 그림제 날 조찰 뿐이로다라고 해서 지금 본인이 이제 불쌍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쉬어도요. 이 부분이 좀 이제 인상적인 부분인데, 나궐이나 대하이셔. 나궐. 하자의 분신이죠. 차라리 이제 시어디어 죽어서 나궐이 돼가지고 나궐으로 환생해서 달로 환생해가지고 지는 달로 환생해서 님 계신 창 안에 번듯이 비체리라. 지금은 헤어져가지고 못 만나니까 내가 죽어가지고 달이 되면 님 계신 창 안에 비출 수 있잖아. 나의 존재감 뿜뿜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보조적 인물이
뭐라고 위로해 주냐면 각시님 달 말고요. 달은커녕 구잔비나 되셔서 라면 구잔비. 구잔비는 뭐야? 굳은 비. 왜냐면 이제 굳은 비 같은 경우는 낙월에 비해서 보면 낙월은 그냥 이렇게 비추는 정도밖에 못하지만 굳은 비는 막 소리도 막 그냥 약하게 내린 비가 아니라 굳은 비니까 막 후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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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소리도 되게 강렬하게 나고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미 굳은 비가 내리면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임의 어떤 그런 옷에, 그죠? 굳은 비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임에게 뭔가 어필할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좀 약간 소극적이고 이건 좀 이렇게 적극적인 어떤 그런 애정관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소극적 애정관을 보여주는 소재, 적극적 애정관을 보여주는 소재. 이 정도 보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닫힌 대화체와 열린 대화체 이제 이거를 좀 포인트로 많이 잘 봐야 돼요. 보시면 이렇게 작품 나오고 또 이제 이 얘기가 쭉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가는 작품 전체가 두 인물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대화는 서로 대등한 비중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죠. 주도적 인물이 거의 말을 다 하고 있어요. 보조적 인물은 그냥 깔짝 이렇게. 그래서 한 인물의 사설이 작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대화를 주도한다. 반면 다른 한 인물은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사설을 이끌어내거나 상대방의 사설에 의견을 덧붙여 첨언을 하는 등 보조적 역할만을 담당한다. 그래서 이러한 대화체의 경우 주도적 인물의 사설은 작자의식을 드러내고, 자 이거 중요하죠. 주도적 인물의 사설은 작자의식을 드러내고 보조적 인물의 사설은 작자의식을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계속 밑줄 칠 거예요. 그래서 작품에 대한 어느 정도 통합된 주제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대화체를 뭐라고 한다? 닫힌 대화체라고 한다. 네. 정리하시고. 그래서 가에서 작자는 정치적 반대 세력에 의해 임금이 있는 조정을 떠난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와 정서를 닫힌 대화체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이를 통해 작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자책하고 나아가 이를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 임금 곁에 머물 수 없는 상황에 대해 탄식하면서도 임금에 대한 변치 않는 충정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어디서? 그래서 차라리 죽어서 나거리나 돼가지고, 그죠? 그 부분. 그래서 변함없이 이미 나를 갖다가 찾지 않아도 나는 임에게 한결같이 변함없는 어떤 그런 충성심, 사랑 보일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일편단심. 한편 임진왜란 이후에는 이전의 대화 양상과 다른 새로운 대화체가 등장했는데 1661년에 임유후가 지은 나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보시죠. 자 보시면은 녹양방초 안에 소 먹이 난 아이들아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녹양방초는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향기로운 어떤 그런 풀을 이제 얘기할 때 잘 나오는 어떤 그런 말입니다. 고전식에서 자주 보이는 말이에요. 녹양방초 안에 소 먹이 난 아이들아, 소 먹이는 아이들아 라고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 영락을 안 한다, 뭘 안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용어풀이가 되게 많이 돼 있어요. 어려운 말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뭐 인간 생활이 뭐 영화롭고 즐거운지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래서 인생 100년이 풀끝에 이슬이라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인생 100년은 인생을 그냥 대략적으로 100년이라고 하면 뭐 한평생이라고 해석해 보면 한평생 우리 인생의 어떤 그런 100년 혹은 뭐 한평생은 풀잎 끝에 이슬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럼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인생을 이슬에 지금 비유한 거죠. 그죠? 인간의 일생을 이슬에 비유하여 삶의 어떤 그런 유한성을 드러낸 거죠. 36,000일을 다 살아도 초척허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6,000일을 뭐냐 의역하면 한 평생을 뭐 다 살아도 뭐 초척허든
갖출 것을 다 갖추지 못하여 초라하거든 수단이 명이여니 사생을 결할소냐라고 했는데 뭐 해석하기 좀 어렵긴 한데요. 뭐 수명이 뭐 길든 짧든 간에 뭐 그것은 운명이니까 뭐 우리가 이제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결정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얘기고요. 생애는 유한하되 사일은 무궁하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유한하지만 죽은 이후에 어떤 그런 이제 날들은 다 무궁하다. 끝이 없다. 그래서 영력원곤에 자 영력원곤 또 어렵습니다. 용어풀이 돼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더덥고 허무한 세상에 부유같이 나왔다가 하루살이처럼 나왔다가 공명도 못 이루고 공명도 못 이루고 초목같이 썩어디면이라고 했는데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을 세워서 이름을 세상에 그죠? 널리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공명도 못 이루고 초목같이 썩어지면 공산백골이 기한이 늦고 오냐라고 해서 무슨 얘기냐? 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죽으면 얼마나 슬픔이 북받칠 것이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의미 없게 허무하게 세월을 보내지 말고 뭐 공명을 추구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공명을 추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중략됐고 생략됐고 그래서 입신양명 자 입신양명을 햄밖에 더뎌두고 연교 초야에 소치기만 하나 산다라고 했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 갑자기. 자 입신양명을 생각밖에 지금 던져두고 연교 초야 시골 들판에서 소치기만 하고 있는가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목동이 대답을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용어풀이를 보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해석이 좀 거칠 수도 있어요. 목동이 대답하되 어와 그이니신고 말산 듣건디고 라고 했는데요. 그거 누구세요? 그 누구신가? 우순 말씀 듣겠구려 라고 해서 형용이 고고하니라고 했는데 이제 고고라는 말이요. 이게 약간 좀 야위고 마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용이 지금 보이는 어떤 그런 뭔가 이게 행색이 야위고 말랐으니 당신이 지금 초대부 삼녀신가? 당신이 지금 초나라의 구런이에요? 잔혼이 영락하니 뭐 이렇게 혼백이 시들었으니 유학사 좌우신가? 당신이 지금 유학사 좌후예요? 유학사 좌우는 여기 지금 유종원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학사 유종원인가? 그래서 일모수죽에 혼자 어득셔 겨우셔. 그래서 해지는데 대나무에 기대서 혼자 우뚝 서가지고 내 근심 더뎌두고 그죠? 자기 근심 던져두고 지금 남의 분별하시는 거 남 걱정하시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하는 게 좀 말투가 재밌죠. 중략 그러다고 여기 뒤에 기산의 귀 씻기와 상류의 소 먹이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기산의 귀 씻기와 상류의 소 먹이기는 이제 자연 친화적인 어떤 그런 삶을 얘기할 때 많이 쓰이는 어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연에 의탁하여 사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다고요? 즐겁고 즐겁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즐겁고 즐거움을 너의 난 뭐라리라 너희는 모를 것이다. 내 노래 한 곡조랄 불러든 들어보소. 그래서 listen 내가 지금 노래 부를 테니까 다들 들어 그런 얘기. 장안을 돌아보니 풍진이 아득하다. 장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도 임금이 계신 이제 그 수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안을 돌아보니까 풍진. 자, 풍진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과 먼지라는 의미인데요. 이 풍진이라고 해서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풍진이 아득하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홍진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홍진. 속세를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풍진이 아득하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뭔가 혼탁하다. 풍진이 아득하다. 속세가 혼탁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속세를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속세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인식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 거고. 그래서 부기는 부은이요. 자, 이게 뜰부자예요. 그래서 부기는 뜬구름이다.
공명은 와각이라. 와각? 뭐 과자 먹는 소리입니까? 와각? 이게 뭐야? 뜻 나와 있어요. 알맹이가 비어있는 달팽이 껍질이다. 그죠? 그래서 이퉁수 한곡조의 행화촌을 찾으리라 라고 해서 이퉁수 한곡조의 이상향을 찾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밑에도 나오지만 지금 이 목동 문답가의 전체 내용에서 이게 주제의식이 두 개가 지금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신양명이라는 것과 자연귀의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가 이제 균형 있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되게 독특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많은 작품들을 봤을 때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어떤 거는 뭐 그냥 자연친화, 자연친화적인 작품, 어떤 거는 뭐 입신양명에 대한 거 이렇게 막 분리해서 생각했는데 이거는 그 두 주제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자, 나는 가와 달리 목동이 대답하되를 중심으로 상호 대립적인 입장을 대표하는 두 인물의 의견이 A와 B로 자, 대등하게 병치되어 있다. 그래서 A의 인물은 인생에 유한하여 허무한 것이라고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부귀공명이나 입신양명 같은 인간 영락을 추구하는 삶이 가치 있다고 강조하며 대화 상대의 삶의 방식에 대해 질책하고 있다. 이에 대해 B의 인물은 물음을 통한 상대방의 간섭에 대해 반문하고 상대방의 삶의 방식을 조롱하며 자신의 삶의 방식을 과시하기도 하죠. 또한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하며 자연에 의탁하여 사는 삶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처럼 나에 나타나는 대화는 자 포인트 나에 나타나는 대화는 독자적 인물들 사이의 긴장을 유지시키며 서로의 주장을 어떻게 대등한 비중으로 대립시킨다. 한쪽에 쏠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작자의식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드러나지 않는데 이러한 대화체를 뭐라고 한다? 열린 대화체.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딱 이 부분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닫힌 대화체와 열린 대화체의 차이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문제 풀어야 돼. 이해돼요? 문제 갑니다. (42번입니다) 자, A를 바탕으로 A를 바탕으로 A 부분 밑줄 친 부분 보이죠? 자,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1번 볼게요. 1번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에는 임금이 있는 조정을 떠난 상황이 드러나 있군이라고 했는데 자, 천상 백옥경은 임금이 있는 조정을 의미하고 어찌하여 이별하고는 이별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하니까 그래서 임금이 있는 조정을 떠난 상황이 드러나 있다. 네, 적절해요. 2번 내 얼굴 이 고동이 님 괴함즉 한가만한에는 정치적 반대 세력에 의해 처하게 된 자신의 상황에 대한 자책이 드러나 있군이라고 했는데 자, 가에 그 내 얼굴 이 고동이 님 괴함즉 한가만한 이 부분은 작자가 조정을 떠나기 전에 임금과 그 좋았었던 관계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반대 세력에 의해서 처하게 된 자신의 상황에 대한 자책이 드러나 있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에 보면 셔러 풀테연이 조물의 탓이로다에는 자신의 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드러나 있군이라고 했는데 네, 조물의 탓이로다 해서 자신의 상황을 이 조물에 의한 운명으로 여기고 있는 모습, 이것은 자신의 상황을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볼 수 있으니까 적절한 감상이고요. 4번 어여쁜 그림자 날 조찰 뿐이로다에는 임금 곁에 머물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탄식이 드러나 있다. 예, 그렇죠. 임금 곁을 떠나 홀로 지내면서 임금을 그리워하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탄식 있으니까 오케이. 5번 차라리 시어디어 나거리나 대하이셔에는 임금에 대한 변치 않은 충정이 드러나 있다. 예, 죽어서도 나거리 돼서 임금을 비추고 싶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또 이제 임금에 대한 어떤 충정을 보여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43번입니다. 자, B를 참고하여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소 먹이난 아이들아와 같은 부름의 표현을 활용하여 대화의 상대를 밝히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소 먹이난 아이들아라고 이게 대화 대상인 목동을 지금 부르고 있으니까요. 예,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인생 100년이 풀끝에 있으리라와 같은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생의 허무함을 형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생 100년이 풀끝에 있으리라 이거에서는 평생의 삶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어떤 그런 풀끝의 그 이슬과 같다고 이제 이렇게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형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적절. 3번 생애는 유한하되 사일은 무궁하다와 같은 대꾸의 표현을 활용하여 인간 영락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네, 일단
생애는 유한한데 사일은 무궁하다. 둘 다 이렇게 이제 대꾸를 이루고 있다. 이건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삶의 유한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생애는 유한하다라는 말에서 바로 나오죠. 그래서 인간 영락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를 대꾸의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공삼백골이 귀 아니 늦거우냐와 같은 물음의 표현을 활용하여 공명을 추구하지 않은 삶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공명을 이루지 못하고 죽을 때의 그 북받치는 감정을 공삼백골이 귀 아니 늦거우냐 같은 그런 물음의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으니까 역시 적절합니다. 정답은 5번인데요. 연교초야의 소치기만 하나 산다와 같은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삶의 방식에 대한 질책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연교초야의 소치기만 하나 쓴다는 자연에 귀의하여 소치기를 하는 목동의 삶의 방식에 대한 질책을 이제 서리적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반어적 표현은 아니란 말이죠. 반어적 표현을 활용해서 상대방의 어떤 그런 삶의 방식에 대한 질책을 드러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44번 봅니다. 닫힌 대화체와 열린 대화체의 대화 양상을 중심으로 기억부터 미음에 대해 보인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문제 어려워요. 잘 푸셔야 됩니다. 1번 기억에서는 보조적 인물의 질문을 통해 주도적 인물의 사설을 이끌어내는 닫힌 대화체의 특징을 엿볼 수 있겠군이라고 했는데 자 기억에서 보조적 인물은 누를 보라 가시난고라는 질문을 통해서 작자의식이 담긴 그 주도적 인물의 내 사설을 이끌어내고 있으니까 적절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니은에서는 보조적 인물의 첨언을 통해 주도적 인물의 사설에 담긴 작자의식을 강조하는 닫힌 대화체의 특징을 엿볼 수 있겠군이라고 했는데 니은에서 보조적 인물이 구잔비나 대쇼셔라고 이렇게 의견을 덧붙여서 작자의식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역시 적절한 반응. 3번 디귿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반문을 통해 독자적 인물들의 대화를 단일한 주제로 통합시키는 열린 대화체의 특징을 엿볼 수 있겠군이라고 했는데 3번이 적절하지 않죠? 왜냐면 디귿에서는 지금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해 간섭하는 A의 인물에게 자신의 근심은 던져두고 왜 남의 분별을 하느냐는 물음을 통해 좀 반문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에 나타난 그 B의 인물이 물음을 통해 상대방의 간섭에 대해 반문하여 대화의 긴장을 유지시켜서 작자의식의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들어가지 않게 하는 열린 대화체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에서 지금 대화를 단일한 주제로 통합시키는 열린 대화를 단일한 주제로 통합시키는 여기가 지금 잘못된 거죠. 네, 그래서 3번 정답이에요. 4번 리을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조롱 섞인 과시를 통해 독자적 인물들 사이의 긴장을 유지시키는 열린 대화체의 특징을 엿볼 수 있겠군. 리을에서 독자적 인물인 목동이 이제 너 해난 모랄이라와 같이 상대방에 대한 조롱 섞인 과시를 통해서 인물들의 대화를 긴장시키고 있으니까 적절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고요. 5번의 미음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반박을 통해 독자적 인물들의 주장을 대등하게 대립시키는 열린 대화체의 특징을 엿볼 수 있겠군. 자, 미음에서 독자적 인물인 목동이 그 공명을 중시하는 그 상대방의 의견에 부기는 부은이요, 또 공명은 외각이 아니라 와각이죠. 와각이라라고 하면서 부기 공명은 소용없는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죠. 그래서 독자적 인물들의 주장을 대등하게 지금 대립시키고 있으니까 적절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번인데요. 자, 가엔의 사설과 나엔의 노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요. 자, 1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나머지 1번, 2번, 3번, 4번은 볼 필요가 없는 게 다 전혀 맞잖아요. 다 맞지 않고 지금 딱 들어맞는 것은 5번. 자, 나머지는 다 모두 부적절한 설명이고 1, 2, 3, 4번은 자 5번만 딱 들어맞는데요. 왜냐면 일단 내 사설을 보시면 그죠? 내 몸의 지연죄 메가티 바사 혀신이와 같이 이렇게 임금과 이별한 상황에 대한 이유가 드러나 있고요. 내 노래는 지금 장안을 돌아보니까 풍진이 아득하다. 또 부기는 부은이요 공명은 와각이라와 같이 자신이 현실을 떠나 그 자연에 귀의하여 소치기라는 이유가 드러나 있으니까 그러면 내 사설을 통해서 자신이 현재 상황에 처한 이유, 내 노래를 통해서 자신이 현재의 삶을 선택한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 이게 지금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4부를 마칩니다. 우리 친구들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내년이면 고3이 되는데 자, 열심히 잘 겨울방학 때 공부를 해서 다음 내년 첫 고3 3월 학평 때는 눈부신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하고 마칠게요.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